공부가 하기 싫은 건 본능인가 봐요. 자, 가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손톱의 때만큼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1도 없어요. 1도. 알프넬미 그따고 몰라도 되고, 아까도 뭐 전기력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직 앞에를 다 이해 못해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전기력, 힘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없습니다. 그냥 전류, 네, 끝까지요. 전류, 자기장, 전자기 유도, 빛, 뭐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그죠? 다시 등장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적어도 네, 오늘은 없어요. 자, 대신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하려고요. 자, 1번 전압. 전압은 지난주에 했죠? 전위라고, 전위차. 근데 전위차를 몰라도 전압은 알아요. 왜냐?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몇 볼트가 걸렸어? 그죠? 몇 볼트의 전압을 전지가 걸어주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야. 전압은 볼트라고 쓰고, V라고 쓰고 볼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우리가 전 단원에서 전압이 전위차예요 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써먹긴 할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 전압은 뭐라고 표현하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벌써 40분이 지났지? 자,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전압을 안 걸면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 빼버렸네. 자, 충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충전된 배터리가 전압을 걸었으니까 얘가 구동이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전원장치라고 부르는 거 있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전압을 걸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원장치에 몇 볼트의 전압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지. 너네 집은 몇 볼트 쓰니? 220볼트 쓰겠죠. 그죠? 대한민국은 220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 전압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 회로에, 도선에,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그럼 전류는 뭐니? 전류는 앞으로 I라고 쓸 거고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말합니다. 전하의 흐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넣어주면 이 회로 안에 전하가 흘러요.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거나 전기를 띄는 입자가 이 도선 안을, 이 회로 안을 흘러다닙니다. 그 흐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전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전류는 왜 발생했냐? 왜 전하가 흐를 수 있게 됐냐?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선생님이 어떤 회로를 하나 그렸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럼 쟤 뭔지 알아요? 뾰족뾰족이 누구예요? 기억나나요? 제가 저항이라는 친구예요. 기호로 나타낼 때. 그리고 그냥 실선으로 그려진 게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아니야. 이렇게 그리면, 그죠? 긴 거,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그랬잖아? 그럼 짧은 거, 긴 거가 뭘 말하는 거야? 건전지를 얘기하는 거고. 짧은 짝대기 쪽이 무슨 극? 마이너스 극. 긴 짝대기가 무슨 극? 플러스 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연결한 채로 이 저항의 도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전지를 이용해서 전압을 걸었으니 이 회로에는 뭐가 흐를까요?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도록 회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반시계로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중이에요. 그럼 전류가 흐른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요 일부분을 확대를 했다. 전선을 확대를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 안에는
만약에 저 전선이 구리로 이루어진 친구라면, 금속 구리로 이루어진 전선이라면 구리 원자들이 많이 있겠죠. 확대를 하면. 그럼 그 구리 원자들 중에는 어떤 애가 있냐면 이 구리 원자의 플러스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 그지? 근데 어떤 애는 전자를 뭐 한 10개쯤 당기고 있는데 10개 중에 한 놈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전선을 확대를 하면 이 안에는 플러스를 띠는 전자를 일부 잃어버린, 그죠? 전자를 일부 잃은 금속 양이온과 그 다음에 저 금속 양이온으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그죠? 총 전하량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같은 개수로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플러스를 띈다고 보여지는 금속 양이온이라고도 하고 뭐 원자라고도 부르는 얘네들은 궁뎅이가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이야, 고정. 근데 저 노란 분필로 쓴 자유전자라는 애들은 가벼워. 그래서 이 안을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성이 없고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내가 전압을 걸잖아? 그지? 전압을 어떻게 걸었어? 이쪽이 무슨 극이 되도록 걸었어? 플러스가 되도록 걸었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여기가 뭘 걸었어? 마이너스를 건 거야.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됐지?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꼴인 거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는 다 같이 어디로 뛰어야 돼?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얘네가 다 같이 뛰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전위차를 탁 만들어줘갖고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유도를 하는 거야. 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전류가 이러라 그랬는데, 그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긴데, 그지?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은 같은 방향이 아니네. 그죠? 전류는 어디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을 확대했을 때 전자는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네, 반대 방향입니다. 왜요? 하지 마요. 왜요? 왜요는 없어요. 네. 그냥 그렇대요. 더하기는 더하기고 빼기는 빼기인 거 마냥. 자, 그냥 그렇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유가 너무 그냥 쓸데없는 이유라. 그냥 간단해. 전류가 먼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전류라는 거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로 합시다.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전류가 흐르게 된 원인이 밝혀진 거야. 전자가 이동해서 그런 거래. 근데 반대 방향이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고쳐야 되잖아. 안 고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맨 끝에도 코멘트만 다는 거예요. 주석.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랍니다. 그냥 그게 이유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알아만 두시되,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전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전자가 흐르고 있다. 그 전자의 흐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다? 전위차가. 전위차를 탁 해주면 그 안에서 이제 전기장을 탁 걸어주면 뭐 하는 거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전위차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전압의 역할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연은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갈 때를 1A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만 두세요, 그냥. 자, 세 번째. 전기 저항이라는 게 나와요. 저항. 저항은 R이라고 쓰고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그냥 말로만 봐도 저항이래. 그럼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방해하겠죠. 그래서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 자, 누가 방해할 것 같아요? 누가 방해하는 것 같아? 전자가 뛰어다니는 걸. 그렇지.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 실은 이 전선에도 저항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재 같은 걸 할 때 보면 전선의 저항은 무시하고 해. 그냥 얘만 해, 얘만. 여기 저항만. 근데 어쨌거나 뭐가 됐든 저항은 뭐 때문이다. 그 저항을 누가 전자가 막 뛰어갈 건데, 전류가 흐르니까.
전자가 뛰어가다가 누구랑 쾅쾅 부딪히는 거야? 고정된 얘네들이랑 쾅쾅 부딪히는 거야. 쟤네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지.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이 플러스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고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뭐가 결정하는 거냐? 물질의 종류. 제가 구리냐, 뭐 알루미늄이냐, 철이냐, 뭐 아니면 흑연이냐, 그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건 숫자예요, 숫자. 그냥 구리의 비저항은 얼마야? 알루미늄의 비저항은 얼마야? 이거 수치화되어 있어. 그래서 구리가 비저항이 되게 작아요. 얘는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 그치? 자, 분필은 비저항이 어떨까? 되게 크겠죠. 그래서 얘는 저항이 되게 크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같은 물질이다. 만약에 똑같은 구리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구리 선의 두께. 두께는 요 폭을 말하는 거야. 그지? 두께는 뭐 한 게 좋아? 넓은 게 좋아. 그래야 전자가 이동하기가 수월해.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 전자가 잘 이동한다는 말은 저항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반비례. 그 다음에 길이. 하고는 길이 길면 전자가 뛰다가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잘 부딪힐 거니까 저항은 뭐 해줘요? 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항이라는 값은 그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는 물질의 종류, 두께, 길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얘가 어떤 저항이야? 어떤 저항이야?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 둘을 이렇게 붙였어. 그럼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길이가 뭐해져? 길어지잖아? 저항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커졌겠지. 근데 나 혼자 있었는데 어떤 저항이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붙었어? 그럼 두께가 뭐해졌으니까? 두꺼워졌네? 그럼 저항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작아져야지. 그죠? 맞죠? 왜요? 면적에 반비례한다며요. 면적에 왜 반비례해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 폭이 넓어서. 네. 그 고속도로 달리면 차가 쌩쌩 가잖아. 그지? 고속도로 쌩쌩 당기다가 갑자기 길이 확 좁아지면 어떻게 돼? 꽉꽉 막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세 개를 알고, 그러니까 정의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이 우리 셋의 관계.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를 우리가 우매 법칙이라고 해요. 전류는 전압하고는 비례야, 반비례야? 전압이 세면 전류는 어떻게 돼? 세지지. 비례. 저항하고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요걸 여기를 등호로 만들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단위를 조정하면 돼. 얘는 뭐? 암페어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볼트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오hm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호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I는 R분의 V 하여 우린 뭐라고 불러요? ohm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네. 전자기 파트를 하실 때 쟤는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새로 나오는, 새로는 아니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에너지라는 게 나오고요. 소비 전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기 에너지 뭔 얘기 하는 거냐면, 그럼 내가 만약 이 그림에서 여기에 열심히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 저항에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항이라고 하면 너네가 헷갈리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꼬마전구로 바꿨다 치자. 그럼 그럼요. 꼬마전구가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전구의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어느 이상 높아지면 빛을 내는 거야.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전구 말고 그거 있잖아요. 백열등.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요거 말하는 거야. 얘는 요 필라멘트의 저항이 되게 커. 저항이 큰 애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 때문에 온도가, 이 필라멘트 온도가 막 올라간다? 얘가 시뻘개져. 그러다가 어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빛이 빵 내. 그걸로 이제 우리가 조명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온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효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망가지기도 잘 망가지고 필라멘트가 되게 잘 끊어지고 뭐 그래.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백열등 쓰는 데가 별로 없지. 다 LED 전구 쓰지. LED 전구는 원리 자체가 다르잖아. 얘는 이제 반도체 쓴 거고, 그죠? 발광 다이오드 쓰는 거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데서 나오는 꼬마 전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뾰족뾰족이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 여기 전류가 흐르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꼬마 전구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저 전구에 걸린 전압, 그래서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사용 시간. 쟤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 LED 전구에 얼마만큼의 전압을 걸었는지, 그래서 저기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사용 시간을 얼마를 썼는지를 곱하면 제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압은 볼트, 전류는 암페어, 시간은 초, 분, 시, 뭐 할 거야? 항상 초.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단위를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에너지니까 주를 얻는 거야. 근데 책에는 얘를 이렇게 쓰더라. 왜냐면 앞에 전기장이랑 분류하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여기를 똑같이 2라고 쓰면 앞에 전기장 2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공통으로 W로 표시하고자 하는 걸로 보여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W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얘도 전기 에너지니까 에너지들은 W로 표시하는 거지.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단위는 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비 전력은 뭐냐? 소비 전력은 이 제품은, 이 노트북은 1초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돌아가는 애야. 그래서 1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걸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어떠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뭐 24시간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럼 내가 1초에 얼만큼 썼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사용 시간으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지. 그렇게 나누는 거야. 그랬더니 VITT니까 소거가 돼서 어떻게 됩니다? VI만 남죠. 그래서 얘를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메 법칙을 가져다가 전압을 V는 IR 해도 되지. 맞아요? 이거 색을 전환하면 V는 IR이잖아요. 그럼 요 V 자리를 IR로 바꿔서 I 제곱 R로 바꿔도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필요할 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I를 뭘로 바꿔도 돼? R분의 V로 바꿔도 돼. 그죠? 그러면 R분의 V 제곱으로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로 그 물체, 그 저항에 흐르고 있는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대신 단위는 꼭 뭘 넣고요? 볼트, 암페어. 저항을 넣을 거면 오음으로 넣어야 돼. 꼭! 그래야 소비 전력의 단위를 뭘 얻을 수 있습니다? 와트라는 단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돼. 아니야. 오늘 안 깨먹을 거야. 와트라는 단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6가지 물리량이 나왔어요. 그죠? 전압, 전류, 저항, 오메 법칙, 전기에너지, 소비 전력. 정신 차려! 여기까지는 됐나요? 한번 해보기나 할까요, 그럼? 자, 봐봐라잉. 요렇게 그리면 얘가 2옴짜리래. 근데 내가 10V를 걸었어. 그지?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저 2옴에는 전류가 얼마나 흘러요? 하겠죠. 근데 지금 2옴을 다 들여다보면 이 회로에 나랑 너밖에 없어. 그잖요? 그럼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말이야, 오메 법칙. 뭐분의 뭐? 저항분의 전압. 저항 얼마? 2옴.
전압 몇 볼트? 10볼트. 전류 몇 암페어? 5암페어. 됐죠? 그래 놓고 뭘 물어볼 수 있냐? 그러면 말이야, 저항에서 이 저항의 소비 전력은 얼마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소비 전력은 얼마야?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도 되고, 전류의 제곱에 R을 해도 되고, R분의 V 제곱을 해도 돼. 마음에 드는 거 써. 그치? 뭐 쓸래?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으니까 50 하든가. 아니면 전류 제곱 곱하기 2 50 하든가. 뭐가 됐든 50W죠. 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엔 저항 두 개를 나란히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혼자 두지 마시고, 한 마리가 더 있대요.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항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저항은 꼭 위로 뾰족이가 3개 나오고, 밑으로 뾰족이가 3개 나오게 그리셔야 돼요. 자, 위로 하나, 둘, 셋, 밑으로 하나, 둘, 셋. 그죠? 요 하나라도 이렇게 그리면 이제 잘못 그린 거잖아. 감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감점이에요. 얘도 감점이에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런 거 감점되면. 아무튼 여긴 나 감점할 사람 없잖아. 그냥 써. 자, 아무튼 그려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얘가 2옴짜리가 여전히 10V인데 대신 옆에다 한 친구를 더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2옴과 3옴을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 합니다. 직렬 연결. 그럼 직렬 연결을 하면 저항이 혼자 있을 때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길이가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회로 전체 저항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직렬 연결된 관계에서는 전체 저항을 물으면 그냥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래서 5옴이야. 그러면 전체 저항이 5옴인데 몇 볼트를 걸었으니까? 10볼트를 걸었으니까 전체 2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2A야. 자, 2A가 흘러볼게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흘러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흐름. 여러분 이거를 물에다 비유를 하면 요 길이 뭐야? 수로야, 술. 물 지나가는 길. 그리고 얘네가 물레방아거든? 그러면 이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지금. 그럼 이 2A가 그냥 이 물레방아가 세게 돌든 약하게 돌든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똑같이 지나가요. 그냥 똑같이. 그래서 직렬 연결의 포인트는 직렬 연결된 어린이들은 저항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류가 똑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2가 흐르겠지 그럼? 그리고 갈라 그래. 얘 우리 둘이 지금 나란이잖아. 그럼 여전히 2가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큰 놈이고 작은 놈인 건 나랑 관계없고요. 전체 전류가 2A라면 그 2A가 직렬 연결된 관계에서는 다 똑같이 흐릅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이번엔 그러면 전압은 어떠하냐? 2옴에 2A가 흐른대요. 3옴에 2A가 흐른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2옴짜리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렸어? 3옴짜리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렸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죠? 전압이라는 건 전이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양단의 전이차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옴의 법칙. V는 전류 곱하기 저항. 그죠? V는 IR 4V. V는 IR 6V. 아, 20V를 나눠 걸었네. 그리고 저항이 큰 놈한테 좀 더 뭐 했네? 많이 걸었네. 이게 직렬의 특징이에요. 전류는 다 똑같아. 근데 전압은 누구한테 더 많이 걸어야 돼? 저항이 큰 놈한테.
자, 됐습니까? 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병렬로 해볼게요. 병렬 연결. 따라라라라. 용 쓴다, 용 써. 아주 그냥. 아이, 정말.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우리 병렬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요? 3옴하고 6옴하고 12V 뭐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치자잉. 그러면 여기서 맞춰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 회로 전체 저항이 얼마야? 그지? 자, 봐봐. 아까 직렬은 저항이랑 저항이 이렇게 연결된 거라서 뭐 했습니다? 그냥 더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와서 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항을 역수를 취한 다음에 그죠? 그죠? 합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뒤집으시면 돼요. 싫어요. 안 싫어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쵸, 2분의 1이죠. 한 번 더 그래서 마지막에 뒤집으면 2잖아. 전체 저항이 2야. 오케이? 3옴짜리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저항이 왔는데 전체 저항은 뭐해지는 거야?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야. 이게 병렬의 단점이죠. 병렬은 하고 계속 하잖아? 그러면 전체 저항이 계속 작아져.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세죠. 그럼 잘못하면 터져. 그죠? 그래서 장단이 있는 건데 병렬과 직렬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어쨌거나 전체 저항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역수를 취해서 합한 다음에 뒤집어라. 자, 그러면 이 회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저항분의 전압. 그치. 2온분의 12V 하면 돼요, 그냥. 전체를 물으면 전체 전압하고 전체 저항 갖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출발합시다. 전류가 가요. 그죠? 근데 가다가 보고 아까랑 다르게 길이 몇 개예요? 2개로 나뉘었어. 그럼 나도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눌 거냐? 저항이 센 쪽에는 약하게 지나갈 거고요. 저항이 작은 쪽에 더 세게 지나가겠습니다. 왜? 저항과 전류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관계니까. 그죠? 그래서 가요. 그래서 1대2의 비율로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는 몇 대 몇으로 나눠갈까요? 2대1로 나눠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암페어? 4. 여기가 얼마? 2 지나가는 거야. 그러고 가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네? 그럼 여긴 얼마? 6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엔 각 저항에 걸린 전압. 자, 여기 몇 볼트 걸렸어? V는 IR 12V. 여기 몇 볼트 걸렸어? 12V. 아, 병렬로 연결이 된 애들끼리는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구나. 그죠? 병렬로 연결된 애들끼리는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 집에, 우리 전기기구 많이 쓰니까요. 자, 우리 만약에 이 교실에 이 조명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하나가. 그럼 내가 한 놈을 껐어. 다른 놈은 안 꺼져요. 그죠? 근데 나 이거 한꺼번에 끄고 한꺼번에 켜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돼? 직렬로 해야 돼. 얘네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내가 우리 교실 불을 껐더니 저쪽 교실도 꺼져. 이상하잖아. 그죠? 저쪽은 되게 행복해지겠지? 자, 그러면 우리 교실하고 저쪽 교실은 조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병렬로. 그죠? 그리고 이게 직렬로 그리고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직렬이잖아?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랑 TV가 직렬로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 쳐봐. 그러면 이제 세탁기가 막 돌아가고 있고, TV도 막 이제 뭐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내가 TV 소리를 키워. 그러면 세탁기가 이상해져. 그러다가 세탁기가 웅 돌아가니까 갑자기 TV 소리가 약해져.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뭘
그럼 안 되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직렬로 하면. 그러니까 병렬로 해놓는 거야. 그래서 몇 개를 연결을 하더라도, 그지? 3옴 혼자 있을 때도 몇 볼트가 걸려? 12V. 6옴이 있어도 여긴 몇 볼트가 걸려? 12V. 내가 여기다 뭘 또 해도 몇 볼트가 걸려? 12V. 걸리는 전압을 다른 놈들이 켜져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구동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대신 단점이 있어. 뭐? 이게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면 전체 저항이 자꾸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자꾸 작아지잖아? 그럼 뭐가 어떻게 돼? 얘가 커져요. 그럼 여기 흐르는 이 전류가 너무 세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우리 집에 불 나는겨. 그래서 그 불 안 나게 하려고 여기다 뭐 놓는겨? 두꺼비 집이라 그러지 왜? 전원 차단기. 그리고 우리 집에 너무 막 전기 많이 쓰고 그러잖아?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에 그 문 앞에 있잖아, 분전반. 거기 툭 떨어져요. 우리 집만 정전. 그럼 언제 걸려? 다시 올려야지. 그지? 네. 그런 퓨즈나 분전반이 이렇게 두꺼비집 같은 걸 놓는 이유가 1차적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전기기구를 사용하기가 편한데, 또 이게 너무 과전류가 흐르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놓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직렬로 연결돼서 좋은 애들도 있지. 그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한 번에 구동할 수 있잖아요. 하나 켜면 다 켜주고 하나 끄면 다 꺼주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자 봐봐요. 내가 다 숫자로 썼잖아요. 그죠? 책에는 숫자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문자로 나와요, 문자로. R1, R2. 그지? 얘는 R, 쟤는 2R. 막 이렇게 나와. 그럼 그런 것들을, 이게 저항의 크기가 2배네? 그럼 전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도 직렬 따로, 병렬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나와야죠. 그죠? 우리 혼합 연결이라 그러죠? 간단하게 요 정도? 그러면 얘가 만약 2옴짜리야. 얘가 예쁜 숫자를 하고 싶은데 할 만한 숫자가 없네. 이랬대. 근데 몇 볼트를 걸었는지 안 가르쳐줬어. 그래 놓고 뭐라 하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마음에 드는 거 있나? 2A래. 그래 놓고 묻는 거야. 여긴 전류가 얼마나 흘러? 1A 흘러야지. 우리는 무슨 관계? 병렬. 병렬일 때는 저항의 비율의 역수로 전류가 흐르라고 그랬어요. 저항이 1대2이면 전류는 2대1이어야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시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흐릅니다? 다시 합쳐요. 3. 그래 놓고 이 친구의 소비 전력을 구해보세요 하는 거야. 원래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 했거든? 내가 전압을 안 구했잖니. 그러니까 식을 바꿔, 이렇게. 그러면 전류 3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그죠? 그럼 얼마야?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럼 책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 133페이지의 실상활에서 저항의 연결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멀티탭이나 가정의 분전반이나 네온사인이나 이런 건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꺼져도 다른 애한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점이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퓨즈나 아니면 누전 차단기 같은 거 넣어서 뭐 해주는 거야? 전원을 차단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안 생기게. 너네 멀티탭도 요즘은 이렇게 있으면 어디 갔니? 이렇게 선생님처럼 저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 뭐 있는 거? 스위치 있는 거 쓰잖아. 이게 더 안전한 이유가 뭐야? 여기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유전 차단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막 문어발식으로 많이 써서 여기에 너무 전류가 많이 흘렀다.
그럼 얘가 알아서 뻑! 멀티탭만 안녕. 나머지 전기기구는 문제 안 생기게. 그죠? 근데 만약 얘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데 과전류가 흘러서 TV가 터지는 거예요. 화재가 나거나.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요즘은 그 멀티탭도 그런 식의 장치들을 넣어주는 거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135페이지를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전압 전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저항에 요거 이 이음한테 전압을 거는데 내가 2볼트를 걸었다가 4볼트를 걸었다가 6볼트를 걸었다가 자꾸 이제 전압을 올리는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전류가 세질까 약해질까? 세지겠지. 그지? 또 다른 놈 가져다가 또 전압을 막 올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전류가 세지겠지. 그죠? 근데 얘네들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왜 똑같이 전압을 올렸는데 A는 이만큼 전류가 세지는데 B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네? 이유가 뭘까요? 얘가 저항이 커서. 그죠? 그래서 실은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X 분의 Y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 법칙에 따르면 전압분의 전류는 저항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울기가 완만한 게 오히려 저항이 뭐한 겁니다? 큰 겁니다. 그죠? 이런 해석만 하실 수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우리 135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